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강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독서 방법, 독서의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피디 리딩을 통해서 라이팅, 즉 글쓰기를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스피디 리딩을 통해서 리스닝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의 유형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혹시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스키밍이 있습니다. 이 스키밍은 쉽게 생각해서 스kim 밀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kim 밀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방을 쪽 빼고 칼로리를 낮춘 우유를 스kim 밀크라고 하죠. 스kim milk.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요점만 파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자세히 보면 빨리 읽을 때 전체적인 인상을 얻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be of use 하면은 활용성이 있다. useful의 약자죠. useful의 다른 표현형이죠. 그 다음에 특정한 아이템은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전체적인 요점을 파악하는데 특정한 걸 찾을 필요 없죠. 특정한 걸 찾는 것을 밑에 나오겠지만 스캐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overview, 개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 신문, 조간 신문을 읽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조간 신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죠? 바로 헤드라인, 표제어를 읽고 관련성이 있는지,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인지 이런 것을 먼저 확인하고 읽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제어 읽고 첫 번째 문단만 읽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스키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런 것도 핵심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자기가 이해한 방식대로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속도도 빨라지고 일반적으로 읽거나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스킵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목을 읽죠. 그 다음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관심사를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문을 읽는 거죠. 개요. 맨 처음에 개요가 나와 있죠. 개요에는 맨 첫 번째 문단 혹은 두 번째 문단까지 대개 모든 전체 내용에 요약한 내용, 앞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각 문단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습니다. 역시나 개요가 맨 앞에 있듯이, 인트로덕션이 맨 앞에 있듯이 각 문단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메인 토픽을 담고 있을 확률이 여기 나와 있지만 80% 이상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대개의 경우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elaborate라고 그러죠.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l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스킵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결론을 읽는 거죠. 마지막 문단 2개 정도를 보면 그것이 결론이다. 결론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 해당 글의 요점, 그 다음에 그 어떤 견해를 좀 더 구체화시키거나 권고를 하는 것, make some recommendations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 일은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책을 덮고 혹은 글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독서하는 방법론 뿐만 아니라 공부하거나 시험 준비하는데도 요점 정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다음으로 스캐닝을 보겠습니다. 스캐닝은 아까도 간략하게 말을 했지만 특정한 정보를 찾는 거죠. 우리가 스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캐너가 어떤 거죠? 스캐너가 쑥 훑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스캐너는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포착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스캐닝은 특정한 정보, 특정한 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잠깐 예고도 하겠지만, 우리가 출문풀 시리즈 토익 편에서도 이 스캐닝을 이용해서 독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정보를 일단 건너뛰고, 스키핑이죠, 스킵. 그리고 나서 심상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훑어서 읽는 겁니다. 특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스캐닝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이렇습니다. 몇 페이지, 우리가 책을 볼 때는 페이지가 여러 개니까 여러 페이지를 보거나, 혹은 우리가 독해 시험에서는 전체 문단을 눈으로 훑는 거죠. 훑을 때 읽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전체적으로 그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는 거죠. 구성된 방법으로는 알파벳 순서대로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범주 순서대로 정리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까지 주제, 범주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정보는 개요, 본문,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3단계로 있을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로 그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자기가 찾을 정보에 대한 이미지를 유념해야 되겠죠. keep 목적어 in mind, keep something in mind,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눈으로 훑어 있는 거죠. 다음 단계로는, 다음 종류의 독서 방법은 바로 즐기기 위해서 읽는 거죠. 가볍게 읽는 것입니다. Light reading, reading for leisure. 이거는 시간이 많을 때, ample time, ample이 풍부한이라는 뜻이죠. 시간이 많을 때 읽는 겁니다. 그랬을 때 편하게 읽는 거죠, 말 그대로. 이해하면서 읽는 거고요. 필요 없거나 지루한 거는 그냥 전체적인 개요만 파악하는 거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 단어당 눈으로 한 번씩 보는 거죠. 각 단어를 유념히 보는 것. 이때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든지, 개념이 나왔다든지, 과학 공식이, 어려운 과학 공식이 나왔다든지, 또 기술 문서를 읽는다든지, 이런 등등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그 전문 서적을 읽을 때 쓰는 방법이죠. 정독이라고 해도 됩니다. 정독.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는 방법이죠. 여기서는 5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5가지 단계는 뭐냐면은 survey, question, read, recall, and review입니다. survey는 일단은 조사 단계고, question은 질문 단계 말 그대로, read가 바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recall, review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듯이 SQ, 즉 survey와 question 단계는 읽기 전 단계고, recall, review는 읽은 후 단계죠. 그러면 survey는 뭐냐면은 전체를 스킴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question은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 해당 글이 충분히 답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책을 덮고 혹은 문단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기억한 바로 남아있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확인한 내용과 실제 회상한 내용과 실제 글이 쓰여진 내용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합니다. Compare these to your recall. 알겠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좀 더 그 부분을 보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를 위한 독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스피디 리딩과 라이팅의 관련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본 강좌는 스피디 리딩의 전문 강좌이기 때문에 글쓰기 강좌에서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피디 리딩의 관점에서 어떻게 라이팅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 혹은 라이팅 실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슈퍼소닉 하면은, 슈퍼는 초월한다는 뜻이죠. 소닉은 음질이라는 뜻입니다. 음향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초음속 글쓰기입니다. 빨리 쓴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정보 처리, 조직적 정보 처리 능력은 짜임새 있고 신속한 글쓰기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훈련에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정확한 문법, 그 다음에 영어다운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영어다운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영어를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른바 미케닉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한국어식 영어를 쓰면은 안 되겠죠. 영어식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모든 언어에는 문법이 있고 정확하게 글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맞춤법처럼 그런 문법을 맞춰서 글을 쓰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글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 강좌에서 다뤄볼 것이 바로 이 2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자기가 글을 쓸 내용에 대한 그런 관점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런 관점은 중간에 약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관점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성립을 시킬 때 해야 될 일은,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실전편에서 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편에서, 10강 기억편에서 다뤄볼 내용으로서 바로 리콜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콜 패턴. 기억의 패턴이라는 건데, 이게 슬래시라는, 즉 줄을 그어가면서 거기에 나무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억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배울 것인데, 그 방법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본 강좌에서는 직접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제어를 일단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주제를 정의를 내립니다. 이 구체적인 주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 범위가. 그리고 나서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가 공부할 장소, 글을 쓸 장소, 정보를 수집할 장소를 되게 예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야 될 것 같으면 도서관을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는 자신만의 견해를 일단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견해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한 그런 정보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Multiple Reading Process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본 강의에서는 자세히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누층적 독서라는 게 있습니다. Multi-Layered Rea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강에서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완전하게 모든 내용을 끝까지 다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 읽을 때는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두 번째로는
좀 더 그 각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세 번째로는 다시 한번 또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가면서 앞에 두 번째 두 가지 단계에서 했던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걸쳐서 읽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 있는 해당 정보를 살펴보고 그 정보가 있는 곳을 일단은 확인을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찾았던 정보를 모두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나 레이어링 어프로치.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마치 층을 쌓듯이 하는 누층적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comes in handy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정보를 해당 정보를 하나의 전체적인 회상 패턴으로 재조직을 합니다. 역시나 마스터 리콜 패턴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전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까지는 이론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첫 번째로 초안을 써보는 거죠. 지금까지 다 모았던 그 정보를 가지고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초안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한편 가장 좋은 글쓰기는 바로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명료하냐면은 대부분의 문장들이 능동태로 쓰여진 것이 낫다 이거죠. 수동태보다는 rather than the passive voice. 이거는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고 근데 글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과학에 관련된 글이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글들은 오히려 수동태 문장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글쓰기는 능동태가 좋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페이퍼라고 한다면은 리포트도 될 수 있고 혹은 논문도 될 수 있는데 소논문 같은 것 그런 것들의 기본 구조는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되긴 하지만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죠. The body of the paper 결론이 있죠.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밑에 다큐멘테이션은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논문에서 그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앞으로 무엇을 얘기할지를 거기에 담고 다음으로는 실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언급해라. 이게 요약하라는 얘기죠.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얘기할 것을 잡는 것이 인트로덕션이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본문에서는 주요 요점을 적는 거죠. 메인 포인트. 그런 다음에 그 각 주장점 거기에 대한 지지할 수 있는 사실이나 주석 이런 것들을 넣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다시 요약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첫 초안을 잡는 거죠. 다음으로 마지막 초안, 그러니까 초안을 2번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그게 다시 한번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비율로 쓸 수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 그리고 주제가 뭔지 기본 주제를 고르는 것, 이런 것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 책이라든지 글, 이런 소스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들어가고, 정보를 다 취합을 해야 되겠죠. compiling information. 다음으로는 정보를 재조직화하고 master recall 패턴을 초안을 잡는 겁니다. 첫 번째 초안, 마지막 초안, 이렇게 해서 쓸 준비가 다 끝나는 거죠. 지금부터는 스피드 리딩과 스피드 리스닝을 보겠습니다. 리딩을 통해서 어떻게 리스닝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사이트로는 TED.com 이쪽이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라든지 이런 연사들, 뭐 작가 같은 연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유명인사를 불러서 연설을 듣고 하는 그런 사이트죠. 거기에 가면은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 밑에 자막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막이 있는 동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막 있는 영상이나 오디오북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만의 오디오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책 등을 읽어서 녹음을 한 다음에 자기가 들어보고, 책에서 스피드 리딩을 통해서 읽었던 바를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자기의 발음을 들어보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거죠. 자막이 있는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막이 소리가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소리가 완료되기 전에 뜨죠. 소리가 발화 시점에서 바로 자막이 다 뜹니다. 전체 자막이 다 뜨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눈으로 모든 내용을 1초 미만에 담는 거죠. 1초 미만이면 더 좋지만 어쨌든 1초에 모든 내용을 다 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눈을 떼고 그 소리가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쉽게 생각하면 빛 속도가 더 빠르니까 천둥이 칠 때 번쩍하면서 소리는 조금 한참 뒤에 나죠. 그런 것처럼 눈의 속도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때 속으로 되뇌어서 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 음성이 나올 때 영어 자막인데 속으로 되뇌어서 읽으면 오히려 연사보다 더 늦게 읽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스피드 리딩 방법 중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소리내서 읽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훈련이 되죠. 첫 번째. 그런 다음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용이 머릿속에 심상에 박히죠.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리를 들으면은 그 자기가 봤던 내용, 기억한 내용과 그 소리가 나옴으로써 그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어린애가 어떻게 말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언어학자가 나와서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막이 뜨자마자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한눈에 보고 눈을 뗀 상태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해됐든 안 됐든 일단 지금은 훈련으로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Something you can't see. What's going on up in that little brain of hers?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So we have been studying the babies 할 때 자막이 뜨자마자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직 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시작하자마자 이 자막이 뜨거나 소리가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So we have been studying the baby를 한눈에 보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리드미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막이 계속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힘들 수 있어도 점점 하다 보면은 늘 수 있습니다. We've been studying the babies. 되게 자막은 의미가 묶일 수 있는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이미 훈련하기에 아주 적합할 수 있도록 조절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애들을 연구해 왔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소리를 딱 듣습니다. 바로 눈으로 보자마자 영상을 떠올리면서 소리를 듣죠. 그 소리하고 자기가 봤던 거하고 맞는지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소리 들 때는 안 들리는 것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것이 정확히 보지 못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됐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제대로 봤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리스닝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5강에 독해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론, 평소 예습 복습 방법, 시험 준비 방법, 그리고 글을 읽는 요령, 멀티 레이어드 리딩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억 비법에 대해서는 10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강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